가을비가 소리도 없이 내리는 10월의 어느 저녁,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거친 기침 소리와 함께 숨을 헐떡이던 박순금 할머니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할머니를 처음 본 간병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늙어서 돈도 없으면서 뭐하러 대학병원에 왔어? 동네 병원이나 가지. 이런 할머니들이 제일 까다로워. 돈도 안 되는데 괜히 일만 늘리네. 할머니의 검은 털코트는 오래되어 보였고 손목의 시계도 값싸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만은 남달랐어요. 무언가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응급실 한쪽에서 대기하던 할머니에게 젊은 여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지우 내과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디가 아프신가요? 김지우 의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할머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그녀만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요. 숨도 잘 안 쉬어져서. 할머니의 말에 김지우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꼼꼼히 검사하던 그녀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폐렴 증상이 있으십니다. 입원하셔야겠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김지우 의사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 무언가 낯익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할머니는 김지우 의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김지우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손이 자신을 어렸을 때 돌봐주던 누군가의 손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느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서로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병원장 최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김 선생, 저런 환자들은 적당히 처리하세요. 병원 이미지에도 안 좋고 수익성도 떨어지니까. 최 원장의 말에 김지우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는 환자입니다.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치료해야죠.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 원장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일반 병실에 입원한 박순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전 그 끔찍한 교통사고가 떠올랐어요. 당시 5살이던 손녀 지우가 사라진 그날 말이죠. 지우야, 할머니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김지우 의사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한편 김지우 의사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늘 만난 할머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에게는 가족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지만 할머니를 보는 순간 묘한 친근감을 느꼈거든요. 내일은 할머니 상태가 좋아지셨으면 좋겠다. 김지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25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며 찾아 헤맨 할머니와 손녀가 드디어 만났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김지우 의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순금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했거든요.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어제와는 다른 설렘이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주무셨어요? 김지우가 병실 문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앉아 계셨어요. 어제보다 안색이 많이 좋아 보였죠. 선생님 덕분에 잘 잤어요. 참 고마워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김지우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할머니의 팔을 걷어 올리던 그 순간이었어요. 김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의 오른쪽 팔 안쪽에 작은 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흉터가 왠지 낯익었어요. 할머니, 이 흉터는 어떻게 생기신 건가요? 김지우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표정으로 흉터를 내려다봤어요. 이건 말이죠. 25년 전에 생긴 거예요.
그때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했어요. 손녀와 함께 길을 걷다가 트럭이 갑자기 돌진해 왔어요. 손녀를 밀쳐내려다가 제가 다쳤죠. 그런데 그 아이는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거든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김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실종됐어요.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죠. 25년간 찾아 헤맸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지우도 할머니를 위로해 드려야 했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손녀분 이름이 뭐였나요? 지우였어요. 김지우. 그 순간 김지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름이라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음 순간이었어요. 진료를 위해 소매를 걷어 올리던 김지우의 오른팔에도 작은 달 모양의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할머니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말이에요. 할머니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김지우는 혼란스러웠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가족은 없습니다. 김지우는 서둘러 소매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서는 확신에 찬 빛이 나고 있었어요. 지우야, 정말 너구나. 할머니가 25년간 찾던 내가 맞아. 할머니가 김지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김지우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검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지우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고르며 자신의 팔을 내려다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이 흉터가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졌죠. 그때 최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김 선생, 무슨 일이야? 얼굴이 창백하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최 원장의 다음 말이 김지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저 할머니 신원조회 결과가 나왔는데 박순금이라는 분이 대성그룹 회장이래. 우리가 완전히 착각했네. 김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범해 보이던 할머니가 대기업 회장이라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할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지우야, 할머니를 왜 몰라보니? 정말 내 손녀가 맞는데. 김지우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할머니의 손녀일까요? 하지만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과 자신의 팔에 있는 흉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그녀는 자신이 자란 소망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 선생님,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25년 전 5살 때 이곳에 온 김지우를 기억하던 원장은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야, 사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게 있구나. 원장은 오래된 파일을 꺼내왔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신문 기사가 끼워져 있었어요. 대성그룹 박순금 회장 교통사고로 손녀 잃어 실신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그때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어.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가족을 찾을 수 없어서 이곳으로 오게 된 거야. 김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 사진 속 어린아이가 자신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정말 저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구나. 특히 내 팔의 흉터는 당시 사고 기록과도 일치해. 원장의 말에 김지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이 있었다는 기쁨과 함께 25년간 혼자 살아온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지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할머니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조심스럽게 부르는 김지우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희망에 찬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어젯밤 고아원에 다녀왔어요. 김지우가 어제 확인한 자료들을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 기사를 받아들었어요. 역시 내 지우가 맞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25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할머니,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DNA 검사를 해보시겠어요? 물론이지. 그게 좋겠구나. 할머니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김지우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최 원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첨하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박 회장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희 병원에서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최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는 왜 그렇게 무시하셨죠? 최 원장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어제 행동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에요. 그게 할머니가 일어나 최 원장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에서 갑자기 카리스마 있는 기업인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군요. 그런 분이 병원을 운영한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최 원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대성그룹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관심은 오직 김지우에게만 있었어요. 이 병원에서 가장 소중한 건 이 아이예요. 김지우 선생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고 있을 거예요. 김지우는 할머니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가족의 정이란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오후에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김지우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넌 어렸을 때 의사놀이를 정말 좋아했어. 항상 인형들을 치료해준다고 했지. 정말이요. 김지우는 신기했습니다. 자신이 의사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와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너야. 5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지. 김지우는 사진 속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사고 때문일 거야. 충격이 너무 컸으니까. 할머니가 김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김지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손이 자신을 부르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따뜻하고 익숙했거든요. 혹시 그때 할머니께서 저를 지우야라고 부르셨나요? 그럼 항상 지우야, 지우야 했지. 그 순간 김지우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따뜻한 목소리와 포근한 품의 기억이었어요. 할머니. 김지우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우야, 정말 내 손녀구나.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흘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할머니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셨죠. 할머니, 함께 보실래요? 김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지우 옆에 앉았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두 사람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결과지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일치율 99.9% 마이너스 친족 관계가 확실합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김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25년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할머니. 김지우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죠. 그토록 찾던 가족을 드디어 찾았다는 기쁨과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확실하구나. 내 손녀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김지우는 현실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지금까지 김지우로 살아왔어요. 갑자기 대기업 손녀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다, 지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할머니는 그저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의 이해심 깊은 말씀에 김지우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해서. 그는 박순금 할머니의 아들, 즉 대성그룹의 부회장인 박민수였어요. 김지우에게는 친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민수야, 와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박민수의 시선은 곧바로 김지우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십니까?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우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지우야. 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25년간 대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살아왔거든요. 갑자기 나타난 조카의 존재가 달갑지 않았어요. 어머니, 확실한 겁니까? 물론이야. DNA 검사까지 했어. 할머니가 결과지를 보여주자 박민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살았습니까? 박민수가 김지우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지우는 당황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라고요? 그럼 돈은 얼마나 벌죠? 박민수의 노골적인 질문에 김지우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더 화가 나셨어요. 민수야, 지우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하지만 박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정말 지우가 맞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그 말에 김지우는 상처를 받았어요. 간신히 찾은 가족인데 이런 식으로 의심받다니. 저는 할머니의 재산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의사로 살아가겠어요. 김지우가 일어서려는 순간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가지 마라. 민수가 잘못했어. 할머니는 아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지우는 내 손녀다. 내 조카고. 가족이 된 걸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니. 하지만 박민수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그때 최 원장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박민수를 보자 더욱 비굴해진 모습이었죠. 박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박 회장님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김지우를 흘끔 보더니 박민수에게 속삭였어요. 그런데 부회장님, 혹시 저분이? 최 원장의 말에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갑자기 나타난 조카라고 하네요. 좀 의심스럽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김지우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할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진료해야 할 환자들이 있어서요. 지우야.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부르셨지만 김지우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혼자 서 있던 김지우에게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김지우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토록 그리던 가족을 찾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아들과 단둘이 남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수야, 지우를 좀 따뜻하게 대해다오. 어머니, 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상속자라니. 상속은 무슨 상속이야? 지우는 내 손녀니까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하지만 박민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5년간 혼자였던 후계 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했거든요. 한편 집에 돌아간 김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을 찾은 기쁨도 잠시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다는 걸 느꼈어요. 정말 내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김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병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지우가 대성그룹 회장의 손녀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죠. 하지만 그 반응은 김지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김지우 선생님이 재벌가 손녀래. 그럼 지금까지 서민 코스프레 한 거야. 돈 많은 집 애가 왜 의사까지 해? 취미로 하는 건가? 동료 의사들의 수군거림이 김지우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런 가운데 최 원장은 김지우에게 노골적으로 아첨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 아니 김 대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김지우는 대리라는 호칭이 불편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냥 김지우 의사입니다. 하지만 최 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아첨했어요.
대성그룹과 우리 병원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는데 혹시 회장님께 우리 병원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김지우는 이런 태도가 역겨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대성그룹만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한편 박민수는 비서실장과 함께 김지우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나?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부회장님,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지우 씨가 의대 장학금을 받을 때 익명의 후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민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라고. 네, 그런데 그 후원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완전히 비밀로 처리되어 있어요. 박민수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준비한 건 아닐까? 그의 머릿속에는 음모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지우는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김지우가 오자 반갑게 웃으셨어요. 지우야, 어서 와. 할머니. 김지우가 앉자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야, 요즘 힘들지? 김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길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의사로서의 실력보다는 재벌가 손녀라는 것만 보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김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 때문에 힘들게 했네.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제가 의대 다닐 때 익명의 후원자가 있었대요. 혹시 할머니께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했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김지우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아이들을 도왔지. 김지우는 감동했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할머니. 하지만 바로 그때 박민수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민수는 김지우를 향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김지우 씨, 혹시 오래전부터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후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김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방금 처음 알았어요. 정말로요. 너무 우연치고는 이상하지 않나요? 박민수의 말에 담긴 의미가 분명했어요. 김지우가 일부러 접근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야, 그만해. 할머니가 아들을 꾸짖었지만 박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계획한 건 아닐까요? 그 말에 김지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삼촌, 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기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김지우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DNA 검사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의심받는다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김지우가 일어서자 할머니가 급히 말렸습니다. 지우야, 가지 마라. 하지만 김지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할머니, 저는 지금까지처럼 의사로 살겠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거라면. 지우야. 할머니의 애타는 부름에도 김지우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걸었어요. 그토록 바라던 가족을 찾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 원장이 나타났어요. 김 선생님, 잠깐만요. 최 원장의 표정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아첨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실 저도 박 부회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김지우는 황당했습니다. 원장님도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하거든요. 김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사직서를 내겠습니다. 김지우의 갑작스러운 말에 최 원장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하지만 김지우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시선들 속에서 일할 수 없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아들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무 심했어.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것뿐입니다. 보호라고. 지우는 내 손녀야. 하지만 박민수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어머니, 혹시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꾸민 거라면 어떡하십니까?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왔구나. 한편 집에 돌아간 김지우는 사직서를 쓰고 있었어요. 의사로서의 꿈과 찾은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일 사직서를 내고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겠어. 김지우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 뒤에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김지우는 사직서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 상황이 벌어졌어요.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예요.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에 김지우는 본능적으로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사직서 따위는 잠시 잊었죠. 환자는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김지우는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지금 수술해야 합니다. 김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위험하다며 주저했지만 김지우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술실에서 김지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과거를 구원하는 것 같은 심정이었죠. 한편 박순금 할머니는 아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수야,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박민수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사실 지우가 사라진 그날 나는 누군가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의심했어. 박민수는 놀랐습니다. 고의로요. 그래. 그때 우리 회사를 노리는 세력들이 있었거든. 나를 약하게 만들려고 지우를 노렸을 수도 있어. 할머니의 말에 박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누군가가 조카를 일부러.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지.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지우를 찾았던 거야. 이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지우 의사가 지금 위험한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아이 환자인데 다른 의사들은 모두 위험하다고 했지만 김지우 의사가 혼자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와 박민수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술실 앞에는 아이의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살릴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할머니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25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수술은 5시간이나 계속되었어요. 마침내 수술실 불이 꺼지고 김지우가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김지우의 말에 아이 부모는 무릎을 꿇고 고마워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김지우의 모습을 지켜본 박민수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지위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위험한 수술을 자원해서 할 리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수술을 마친 김지우는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으려는 순간 할머니가 다가와 부축해 주었어요. 지우야, 고생 많았구나. 할머니. 김지우는 할머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의 긴장감과 지난 며칠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삼촌. 김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박민수를 바라봤어요. 삼촌이라고 불러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미안해. 내가 너무 의심했어. 박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최 원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김 선생님, 훌륭한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질투와 불안 같은 것 말이죠.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김지우와 박민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25년 만에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지우야, 여기가 내 집이야. 할머니의 저택을 둘러본 김지우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자신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할머니가 25년간 이 방을 그대로 두셨어요.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박민수의 말에 김지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방에는 어린 시절의 장난감들과 옷가지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인형 하나가 김지우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인형. 김지우가 인형을 들어올리는 순간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저 꿈에서 이 인형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이니? 넌 그 인형을 정말 좋아했어. 할머니의 말에 김지우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놀던 기억, 따뜻한 품에 안겨있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정말이니? 할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몰래 집 주변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가 창문으로 다가가 확인해 보니 검은 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저 차 처음 보는데요. 할머니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우리를 괴롭히던 세력들이. 그 순간 김지우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삼촌, 저 차 번호판 좀 확인해 볼까요? 하지만 박민수가 나가려는 순간 그 차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석연치 않아. 박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야, 혹시 누군가 내가 돌아온 걸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김지우는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어요. 가족을 되찾은 기쁨도 잠시 새로운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두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위험은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 며칠 후 박민수는 사설 탐정을 통해 25년 전 교통사고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탐정이 가져온 자료를 보던 박민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부회장님, 당시 사고를 낸 트럭 기사가 최근에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누군가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누가 만났다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 원장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의아했습니다. 왜 최 원장이 사고 가해자를 만났을까요? 더 조사해보니 최 원장에게 놀라운 과거가 있었어요. 25년 전 그는 대성그룹 산하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로 해고당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당시 최 원장은 박순금 할머니의 남편, 즉 김지우의 할아버지 수술을 집도했었어요. 하지만 수술 중 실수로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할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최 원장을 용서해 주었지만 최 원장은 이를 굴욕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인생이 대성그룹 때문에 망가졌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김지우는 병원에서 이상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무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열람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것이죠.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최 원장이 직접 김지우의 기록을 자주 확인한다고 했어요. 왜 원장님이 제 기록을 그렇게 자주 보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입사하신 후로 계속 그러세요. 김지우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최 원장이 김지우를 따로 불렀어요. 김 선생, 할머니를 찾으셔서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하시나요? 특히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요? 김지우는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별로 기억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순간 최 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렇군요. 기억나지 않는다니 다행이네요. 다행이라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 원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지만 김지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민수는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할머니와 김지우를 불렀어요. 어머니, 최 원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여드려야겠어요. 박민수가 자료를 펼쳐 보이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 원장이 우리 병원 의사였다고. 네, 그리고 아버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그 사람이 최 원장이었구나. 그때 그 젊은 의사가. 김지우는 할머니와 삼촌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야, 내 할아버지는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때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지금의 최 원장이었던 거야. 김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최 원장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이야기였어요. 그 후 최 원장은 의료사고 책임을 지고 우리 병원에서 해고됐어. 의사 면허도 일시 정지됐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병원장을? 나중에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아서 면허를 회복했나 보지. 하지만 그때의 원한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박민수가 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지우야, 내가 그 병원에 취직한 것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최 원장이 의도적으로 널 그 병원으로 끌어들였을 가능성이 높아. 김지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자신이 그동안 최 원장의 계획 안에서 움직인 거였나요? 왜 그런 짓을? 복수야. 할아버지를 잃게 만든 우리 가족에 대한 복수. 할머니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우를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거구나. 바로 그때 김지우의 휴대폰에 최 원장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김 선생님, 내일 특별한 환자가 오십니다. 꼭 와주세요. 김지우가 메시지를 보여주자 박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가면 안 돼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김지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환자가 있다면 의사로서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제 최 원장의 정체를 안 이상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지우야. 혼자 가지는 말아라. 할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김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김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최 원장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니 그동안의 모든 상황이 새롭게 보였거든요. 혹시 할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사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김지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지우는 박민수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가지 말라는 할머니의 당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박민수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죠. 병원에 도착한 김지우는 최 원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최 원장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김 선생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장님, 특별한 환자라고 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최 원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환자는 바로 저예요. 네. 저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김지우는 최 원장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최 원장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 아니 지우 씨. 당신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김지우는 긴장했습니다. 25년 전 저는 당신 할아버지의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실수로 최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후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의사로서의 자존심, 명예, 그리고 미래까지. 그래서 저를 처음엔 그랬어요. 복수하려고 했죠. 당신을 이용해서 박 회장님을 괴롭히려고 했어요. 김지우는 최 원장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의사더군요. 원장님. 특히 며칠 전 그 아이를 구한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당신은 저와는 다르다는 걸. 최 원장이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 할아버지에 대한 진실이에요. 사실 그분의 병은 이미 말기였어요. 누가 수술해도 구할 수 없었죠. 김지우가 서류를 받아보니 할아버지의 정확한 진단서가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25년간 제 탓이라고 자책해왔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엉뚱한 곳에 쏟았죠. 최 원장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김 선생님, 아니 지우 씨.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할머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민수와 함께 할머니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최 원장.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최 원장을 본 순간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정말 당신이었군요. 그때 그 젊은 의사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 원장이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25년간 원망했지만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병이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걸.
할머니의 말에 최 원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왜 저를? 당신이 너무 자책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해고할 때도 추천서를 써줬죠. 최 원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다른 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던 것도 할머니의 도움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회장님. 하지만 당신이 지우를 이용하려 한 거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 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김지우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원장님도 상처받은 분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지우야. 의사로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김지우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내 손녀다. 마음이 이렇게 넓을 수가. 할머니가 최 원장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모든 걸 털어놓았으니 새로 시작해요. 최 원장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5년간의 짐을 덜었네요. 며칠 후 최 원장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의료진들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병원 운영 방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은 환자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최 원장의 선언에 의료진들은 놀랐지만 김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편 대성그룹에서는 김지우를 공식적으로 후계자 중 한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우는 의외의 결정을 내렸어요. 할머니, 저는 계속 의사로 살고 싶어요. 지우야, 회사 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의료 분야에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계속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김지우의 의지를 존중했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할머니는 그저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박민수도 조카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야, 삼촌이 회사 일은 도와줄 테니까 마음껏 의사 일해. 감사해요, 삼촌. 1년 후 서울대학교 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 원장의 개혁으로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거듭난 것이죠. 김지우는 대성그룹의 의료사업 이사이면서 동시에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중심이 되어 무료 진료소도 여러 곳에 설립했습니다. 어느 날 김지우가 진료를 하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1년 전 자신이 수술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지혜야. 많이 컸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 있었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김지우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날 저녁 김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우야, 행복하니?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도 행복하구나. 25년간 기다린 보람 있어. 할머니. 김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할머니가 더 고마워. 이렇게 훌륭한 손녀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25년간의 기나긴 여정이 끝나고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